맥주 먹은 티가 나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밤 11시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라이브를 켰는데요. 틈틈이 몰래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알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많이 까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제로 베이스에서 티칭할 마음이 없나요? 티칭할 마음은 있죠. 예. 근데 제가 제로 베이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신사임당이 저를 제로 베이스에서 키웠다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그 신사임당님 초창기 영상을 보세요. 제가 잘났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영상 초창기 보면 신사임당이 물어봐요. 너 SNS 팔로우 몇 명? 그러니까 그 당시 페북이었죠. 페북 팔로우 몇 명이야? 블로그 이후 몇 명이야를 물어봐요 저한테. 네이버 아이디 있지? 블로그도 있어. 네이버 블로그 있어? 잘 되고 있어. 너도 블로그 하는 줄 몰랐어. 야, 존나 끝났다. 이거 해가지고 약간 옛날에 싸이월드에 300명씩 오면 그래도 존나 인기 많은 애잖아. 인싸잖아. 그러니까 파워 싸이월더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자 52명. 유튜브 52명 있어? 너 갑부되겠는데? 페북은 친구가 많지. 페북 친구 몇 명 있어? 1촌 많지. 있다. 584명. 그래도 인프라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인터넷 인프라도 있고 어느 정도? 네. 제가 대답을 해요. 그리고 얘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그때 취미로 하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저를 창호당원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스마트 스토어 하는 법 배워봤자 망해요. 컨텐츠가 안 되면. 개인 셀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놈이면 거기다 스마트 스토어 하는 법까지 가르쳤을 때 분명히 성과가 난다는 얘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성과를 냈고. 그러니까 제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키운다 그래도 저는 컨텐츠 제작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안 키웁니다. 예. 그 사람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컨텐츠 제작 능력이 가장 먼저다. 그러면 컨텐츠 제작 능력이라는 거는 뭐 유튜버가 되라는 거냐? 아니에요. 유튜버 안 되셔도 돼요. 그럼 뭐부터 하냐? 블로그 쓰세요, 블로그. 뭔 블로그야? 이제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 뭔 블로그야? 블로그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블로그가 상세 페이지 만드는 로직하고 똑같아요. 블로그를 잘 쓰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무조건 잘 만듭니다. 상품 소싱 무조건 잘해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의 심리를 읽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봤자 사람들이 다 이탈되는구나. 이렇게 썼더니 댓글이 잘 달리는구나. 이런 상품을 올려야 상품이 잘 팔리겠구나까지 가는 거예요, 사고가. 그러니까 당연히 블로그를 잘해야지. 아시겠죠? 블로그를 잘 하시는 분들이 그냥 유튜브 넘어가면 바로 유튜버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나 관심사에 대해서 글로 쓸 줄 알고 거기에 사진과 영상을 삽입할 줄 안다는 거는 컨텐츠를 기본적으로 만들 줄 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그냥 영상으로 찍으면 그냥 유튜브예요. 별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할 줄 모른다? 그럼 컨텐츠 제작력이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아시겠죠? 제로 베이스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꾸 컨텐츠 하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것 같은데 컨텐츠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드는 거를 컨텐츠라 그러는 거예요. 저처럼 지금 이거 컨텐츠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맥주 한 잔 먹고 지금 여기서 주저리 떠들면서 여러분하고 지금 채팅 보면서 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아를 하시는 엄마면 내가 육아를 하면서 애를 키울 때 힘들었던 점, 애를 키우면서 극복했던 점, 애를 키울 때 이런 제품을 썼더니 좋았다, 이런 포대기를 썼더니 좋았다, 애한테 이런 음식을 먹였더니 애가 좋아했다라는 그거 그냥 경험을 글로써 사진으로서 꾸준히 남겨나가면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에 잡히냐면 육아의 진심인 육아맘, 육아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 자체로. 그리고 여러분의 블로그는 팬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추천하는 제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소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돈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안 하시나 이해를 못 하겠네. 제가 그렇게 해서 10억을 번 거예요. 딴 게 아니라니까. 예. 딴 게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창업 다마고찌가 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하긴 할게요.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텐츠 제작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할 거다. 나는 분명히 최소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꾸준히 하시는 분 되고 하지 절대 그냥 맨손으로 와서 저 좀 키워주세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절대 안 키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그냥 실패가 예정돼 있어. 저도 지는 게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잘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안 해보시는 분들도 되지만 꼭 그 자기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담을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실 분을 데리고 하겠다. 제2의 창업 다마고치 되고 싶으시면은 지금부터라도 블로그에 글 쓰세요. 나 원래 블로그 하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창업 다마고치가 제2의 창업 다마고치가 되려면 이거 블로그 하라고 해서 하고 있다. 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뭘 써야 될지는 내일부터 좀 생각해 봐야겠다. 이게 첫 글이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나는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글을 써야 될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대한 후기를 써야 될까?
아, 정말 모르겠다. 이게 이틀째 글이야. 아, 드디어 방향성을 잡았다. 나는 그냥 내가 먹은 음식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 당분간은 그거라도 써야겠다. 이게 세 번째 글이야. 네 번째, 아, 어제 뭘 먹었는데 진짜 더럽게 맛있었다. 이게 네 번째 글이야. 내일은 뭘 먹을까? 그렇게라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라도 하시면 돼요. 그 사진 찍어 놓고.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딴 게 시작이 아니고, 그게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얘기했었으면은, 해라, 진짜. 해라, 진짜.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가족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할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하면은, 그건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안 된다고 봐, 나는. 하지 마라, 그냥, 그럴 거면은. 네, 제가 지금 편집을 하다가 이건 추가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제가 블로그 쓰라고 얘기를 해도 또 하려고 해도 또 막막하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제 처음 딱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블로그 챌린지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한 달 동안 저랑 글쓰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은 아닙니다. 이틀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한 주에 3개의 글을 한 달 동안 포기하지 않고 쓰는 건데요. 완주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열심히 하신 분 한 분한테 제가 상금 드립니다. 50만 원. 제 돈으로 드릴 거예요. 제 돈으로 50만 원 드릴 거고, 그냥 공짜로 하자 그러면 하다가 분명히 처음에는 열심히 한다 그러고 포기하는 분들 생기니까 제가 참가비를 받을게요. 다만 그 참가비 제가 먹는 거 아니고 참가비는 완주하시는 분들 돌려드립니다.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 금액하고 제가 조금 더 보태서 그거는 기부하겠습니다. 절대 제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 돈을 상금으로 내놓겠습니다. 그 돈하고 별도로 제가 그냥 사비를 털어가지고 완주하신 분들 중에서 1등 하신 분한테는 상금까지 드릴 테니까, 자, 이 정도 해주면 해라. 진짜 해라, 이번에는. 자, 참여하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번에 한번 진짜 새해부터 1월부터 할 거거든요.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1월부터 블로그 챌린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막막하다 그런 분들은 이번엔 진짜 포기하지 말고 정말 저랑 한번 이왕 하기로 한 거 강제로 한번 시작을 해볼 분들은 꼭 신청해 주세요. 뚝배기 깨졌다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맞는 걸 좋아하지? 뼈 맞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성인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 사실 누가 나를 채찍질을 해주거나 뭐라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야. 뭔가 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못했을 때 질타도 해주고 잘했을 때 칭찬도 해줄 존재가 필요한 거야. 근데 그게 가족이 그래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창업도 안 먹고 뭔지 뭐 잘 몰라. 예. 오히려 나랑 관심사가 비슷하고 같은 세계관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혜희 님이 혼자 하는데 4년 차인데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많다. 말씀드릴게요. 뭐 파세요, 혜이무 님이? 만약 예를 들면 제가 육아용품을 팔잖아요. 저는 아침에 딱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맘카페 한번 싹 돌아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 맘카페 한번 싹 돌아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추천하고 어떤 거에 관심 많은지 한번 싹 들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육아용품과 관련된 육아와 관련된 블로거들 몇 명 잘하는 사람들 싹 보면서 이 사람들이 육아에 대한 어떤 글을 쓰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팬을 모았는지,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육아와 관련된 컨텐츠 잘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내고 그 특징에 맞춰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제가 글을 쓸 것 같아요. 내가 육아를 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들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제품 좋았다 소개도 해보고, 그래서 육아와 관련된 사람들이 내 블로그나 내 인스타에 모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이제 제품들을 슬쩍슬쩍 노출을 하겠죠. 그러면 DM이 옵니다. 아니면 댓글이 달리든지. 언니 그거 어디서 사요? 무슨 맘님? 그거 뭐예요? 그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제가 팔고 있어요. DM 주세요. 링크 드릴게요. 팔려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좀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존잘이라고 감사합니다. 운동용품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제가 5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30대 중반이었고 신체적으로 팔팔했고 운동에 좀 미쳐 있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야겠다. 관심 많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했을 때 유리한 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운동을 해서 헬스장 맨날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뭘 불편해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용품을 쓰는지를 내가 알게 돼요. 왜냐면 내가 거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만
요리 도구를 판다 그래요. 요리 도구가 뭐 키워드 마스터에서 경쟁도가 낮았어. 그래서 요리 도구를 팔겠다. 내가 요리를 안 해, 집에서. 맨날 뭐 시켜 먹고 요리에 대해서 잘 컨텐츠도 안 봐. 컨텐츠 만들 줄도 몰라. 그럼 그 요리에 대해서 팔 필요가 없지, 제가. 예, 그런 겁니다. 내가 알고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게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 참고할 만한 유튜브 있을까요? 대체 뭘 참고하시는지를 알아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아마도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잘 파는 유튜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요리 용품이나 식품을 판다면 1분 뚝딱 요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 컨텐츠에다가 식기류라든가 요리 재료를 팔잖아요. 그냥 대박 납니다. 자, 무지성 닭등 위탁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자, 제가 무지성 닭등 위탁 왜 안 되는지 뼈 한번 마지막으로 때려 드릴게요. 저 지금 자해돼 가지고.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관심 가지시고 처음에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막 찾아보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은 스마트 스토어 뭐 잘하는 법, 스마트 스토어 뭐 위탁 판매, 스마트 스토어 월천만 이런 거 검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뜨냐면 이제 그런 위탁 판매하는 방법이나 대량 등록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알려줘요. 그죠? 왜냐면 그게 시작하기가 편하니까.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도매국에 있는 거를 상세 페이지 그대로 긁어다가 키워드 잘 맞춰서 올리는 거를 열흘 했어요. 30일 했어요. 한 달 했어요. 1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실력이 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거를 반복했을 뿐이야. 완전 처음 할 때보다는 조금 능숙해지겠죠. 예. 하지만 상세 페이지 만드는 실력, 제품을 기획하는 능력, 상품을 소싱하는 능력, 상품을 마케팅하는 능력 없어요. 왜? 그냥 긁어다가 올린 게 전부니까. 예. 그 진짜 말 그대로 노가다예요. 그거는 그냥 반복 작업.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왜 인형 눈알 붙이는 거 있죠. 봉투에 풀 바르는 거. 그거 똑같아. 그게 실력이 늘어봤자 얼마나 되고 돈이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그 노가다를 해서 저는 월 1,000만 원을 번네요. 이게 미친 소리지, 그게. 눈알 붙여, 인형 눈알 붙여가지고 월 1,000을 어떻게 봅니까? 안 되겠죠. 내가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행위를 해야 된다. 중국에서 소싱도 해보고, 알리바바 판매자랑 딜도 해보고, 제품에 로고도 붙여보고, 들여와서 쓰면 상세 페이지도 사진 찍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스타에 돌리던 블로그나 유튜브를 만들 때서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 마케팅도 해봐야 그게 실력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실력이 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잘 안 되겠죠. 그 누가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실패를 겪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 만든 거 무서우니까 저 위탁할래요. 중국에서 소싱하는 거 무서우니까 저 위탁할래요. 돈 잃는 거 무서우니까 무자본 위탁할래요. 위탁할래요. 돈이 안 벌어지는 거야.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런 누나 붙이는 것밖에 안 하는데. 그죠? 제가 뼈대를 드렸습니다.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거라 해야 돼요. 상세 페이지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제품 기획을 계속 해야 되고, 제품 소식을 계속 해야 되고, 마케팅을 계속 해야 된다. 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브랜딩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브랜딩 할 단계라는 건 없습니다. 만호국화님이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는 것부터가 바로 브랜딩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저 스토어에 가면은 뭔가 제품들 셀렉이 뭔가 구색이 잘 맞춰져 있어. 저희가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요리 도구를 파시는 분인데 보통 우리가 요리 도구라고 하면은 뭐 식기류, 그다음에 먹을 때 쓰는 커틀러리 뭐 이런 거를 파는데 그분은 요리할 때 쓰는 뭐 칼 있죠. 그 칼을 갈 수 있는 뭐 숫돌, 그다음에 그 칼을 꽂을 수 있는 앞치마, 아주 그 뭐랄까요, 쿠킹의 어떤 특정 분야를 아주 전문화해서 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는 거기서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품들도 디자인들이 통일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브랜딩이라는 거죠. 이제 아무거나 중국에서 그 음식 만드는 걸 떼다 파는 게 브랜딩이 안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기름을 생각한다면 용기만 고급적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이것도 브랜딩이 될 수 있나요? 용감한 형제님이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용기만 바꾸는 거는 브랜딩이 될 수 있는데요. 아주 그 낮은 수준의 브랜딩이고 효과가 떨어지는 브랜딩이죠. 제가 용감한 삼형제님이고 기름을 판다고 한다면은 저는 기름과 관련된 컨텐츠를 꾸준하게 만들 겁니다. 네. 그리고 기름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요리에는 이 기름이 들어갔고 이 기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기름은 이 스토어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가 브랜딩이에요. 네.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야 이제는 브랜딩이 됩니다. 당연히 껍데기에다가 뭐 로고 새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로고 새겼다고 우와 로고 예쁘다 사야지. 누가 기름을 그렇게 삽니까? 그죠? 그 기름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죠. 그리고 그 기름이 요리를 맛있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죠. 그러려면 당연히 컨텐츠를 만들어야죠. 그, 그 기름 가지고 아주 맛깔나는 요리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 과정을 쇼츠나 릴스나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서 아니면 블로그로 만들어서 꾸준히 올려야죠. 그래서 팬을 만들어야죠. 이 기름을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그래, 그게 브랜딩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물건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특정 카테고리 상품 파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이제 케바케인데 저는 사실 그 특정 카테고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물건을 파시면 파실수록 여러분이 스마트 스토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실력이 계속 늘어야 돼요. 상품 모는 눈, 상세 페이지 만드는 실력, 소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계속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팔다 보면은 고도화가 안 되고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운동용품이라고 가면 운동용품 완전 빠끔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운동용품도 팔다가 주방용품도 팔다가 생활용품도 판다? 그럼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가 되게 힘들겠죠. 네, 그래서 저는 한 분야를 파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럭키홈트님, 유튜브는 어느 정도야 성과가 날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진짜 죄송한데 정말 막연한 질문이에요. 럭키홈트님이 대체 어떤 주제로 유튜브를 하실지, 편집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주제를 파악하는 그 주제를 선정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6개월만 열심히 해보세요. 무조건 성과 납니다. 아닙니다. 3년을 하셔야 성과 날까 말까입니다. 아무 대답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질문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 지금 시작하면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요? 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지금 무슨 마음은 알겠는데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도시락 만드는 주방용품 수스를 운영하면서 숏폼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즌성이 강해서 소풍 시즌만 조금 바쁜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시락 만드는 주방용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디렉션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숏폼으로 어떤 요리라든가 조리하는 걸로 잘하고 계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기존에. 그러니까 그분들을 많이 벤치마킹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절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왜 잘 됐을까? 사람들이 그분들의 어떤 부분을 좋아할까? 그러면은 그 요소를 차용해서 내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노출을 많이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다. 근데 저는 레퍼런싱 위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상품 소싱 기준과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참 이게 이제 이 정도 되면 거의 강의의 영역으로 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제 채널에 어떤 걸 올렸죠? 제가 10억을 만드는데 정말 도움이 됐던 책 3권을 소개를 해드렸죠. 예. 근데 그걸 들으셨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 새끼 또, 저 친구 또 책 팔아먹으려고 우리한테 약간 약파네 이렇게 느끼셨나요? 아니면 와 지가 써보고 진짜 좋으니까 좋은 책 나한테 소개시켜 주네라고 느끼셨나요? 아마 후자인 경우가 꽤 많으셨겠죠. 대부분 그런 후기들도 많이 달아주셨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분야에서 관심 있고 경험해 본 거를 가지고 저게 남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걸 소싱하시면 돼요. 근데 뭣도 모르는 거 갖고 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아시겠죠? 아,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을 때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있습니다. 사람은 있어요.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고 없으면 만드세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좋아하지 않고서는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이 그 분야를 왜 좋아하는지 뭘 채워줘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된다. 벤치프레스랑 풀업은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라이브 스트리밍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제가 요새 약간 몰래 번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솔직히 제가 어떤 초청받아서 하는 강의 같은 데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250명씩이나 제 얘기를 들으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뼈 때리는 얘기, 유튜브에는 이런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제가 그런 거로 돈 못 법니다. 그리고 실력 안 느는 행동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면 약풀 달려요. 저 새끼 지가 뭔데 뭐 잘났다 뭐 왜 하라 마라.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보시는 분들은 분명 저의 찐팬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심도 깊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센 얘기를 좀 이제 해도 되죠. 예. 근데 제가 이런 건 유튜브에 못 올려요. 사실은.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는 게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돼요. 구독자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브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딱 느끼시잖아요. 얘가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분명히 지금 뭔가를 알고 하는 얘기구나. 그리고 진실성이 있고 굉장히 좀 뼈아픈 얘기긴 하지만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자주 하고 싶은데 이게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틈이 좀 잘 안 난다. 틈틈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래 할 거예요. 이걸 예고를 언젠간 할지도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그냥 필 딱 왔을 때 내가 뭔가 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 예. 고럴 때 한번 고럴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트리 님, 상세 페이지 신나게 열심히 만드시고 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뼈 때리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뭐 통쾌하다, 이게 재밌다, 끝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여기에 써주셨어요. 다마고찌에 다마고찌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어요. 저는 제로 베이스에서 하지 않았어요. 저는 컨텐츠 제작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신사임당이 저를 키워가지고 성과를 낸 거고요. 제가 누군가를 다마고치로 키운다고 해도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컨텐츠 제작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다마고치로 키우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을 글로써 사진으로서 남길 수 있는 사람만 데리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마고치가 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 즉시 매출을 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예. 다음에는 제가 한번 오프라인 모임도 만들어 볼게요. 만나서 진짜 뼈로 확 그냥 때려줘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저의 이 얘기들을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몰래 방송 켤 테니까요. 창업 다마고치 채널은 주시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거 편집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쓸만하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치겠습니다.